자,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7년차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단타장인 전문가고요. 자, 오늘 영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채널에서 좀 더 이제 쉽고 재밌게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실 수 있게끔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주제는 여러분들 최근에 굉장히 좀 핫한 인물들이죠. 킴 카다시안과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살을 뺐는데 이게 또 약물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화면 보시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와 킴 카다시안이 다이어트 약 품귀의 원료 짓고 나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일론 머스크랑 킴 카다시안이 기존에 우리가 당뇨병 환자들에게 이제 좀 처방을 해줬었던 그러한 이제 당뇨병 약들을 다이어트에 좀 사용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다이어트 약으로 좀 급부상하고 있는 그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예전에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도 뭐 쉽게 살 빼라고 하면서 다이어트 약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많았었는데, 지금 당뇨병 치료제들이 이 다이어트 약으로 좀 넘어오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 원료들도 계속해서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질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다이어트 약 이거를 팔아가지고 지금 매출이 엄청나게 발생한 기업들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노보노디스크랑 이제 한 기업이 더 있는데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만든 게 위고비라는 약인데, 얘네가 이제 덴마크 제약사입니다. 근데 이 덴마크 제약사인 이 그 노보노디스크가 워낙에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지금 환율까지도 지금 출렁이게 만들 정도로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전 세계 이제 제약사 시총 순위에서도 1등하고 3등을 지금 이 기업들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LVMH 아시죠? 그 아르노 에르노 회장인가요?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루이비통이 있는 LVMH,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그룹의 시총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엄청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총이 현재 566조를 넘어서고 있다. 뭐 9월 5일자 기사니까 지금은 크게 바뀌진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유럽 1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그 위고비라는 그 당뇨병 이 다이어트 약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덴마크 제약사죠. 이 노보노디스크에서 위고비라는 이 치료제를 개발을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 때 엄청나게 이제 돈이 풀리면서 명품 황제라고 불리던 이 LVMH 명품 그룹이 돈을 싹쓸이를 했는데, 이 기업들을 지금 제치고 시총 1위로 이제 올라선 기업이 바로 이 당뇨병 시장, 다이어트 약 시장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실 여러분들 뭐 때문에 무슨 그놈의 다이어트 약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일단 1차적으로 이 일론 머스크랑 킴 카다시안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영향력이 엄청난 인물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이 경제 쪽에서도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인데, 킴 카다시안은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플루언서로서 엄청난 영향력을 과시하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효리죠. 이효리가 입은 청바지 그냥 바로 품절. 이효리가 쓴 화장품 바로 품절. 그냥 이효리가 했다 하면 싹 다 품절되듯이 킴 카다시안은 뭐 이효리도 엄청나게 이제 대단하신 분인데, 킴 카다시안은 글로벌급이다. 우리나라에서 완판이 됐다면 이효리는, 킴 카다시안은 전 세계 완판을 시키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킴 카다시안이 입은 옷이래 킴 카다시안이 지금 트렌드를 만들고 있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킴 카다시안이 이전에는 굉장히 글래머러스한 몸매, 풍만한 몸매로 이제 부각이 됐었던 인물인데, 지금 이 다이어트 약을 딱 쓰면서 굉장히 이제 슬렌더까지는 아니지만 슬림한 몸매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도 이제 이 인플루언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뷰티 쪽 종사자들도 그렇고, 트렌드가 글래머에서 이제 조금 슬림한 몸매로 가는 게 트렌드인가 보다 하면서 또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뭐 예전에 여러분들 그 에디 슬리먼이라는 그런 그 엄청나게 스키니한 그런 청바지 남자 쪽에서도 유행시켰던 사람이 굉장히 이제 또 붐업이 됐듯이, 이런 식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이러한 트렌드를 만들고 또 주도해 나가거든요.
근데 킴 카다시안이 이렇게 또 이거를 가지고 살을 뺐다더라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다 따라가는 겁니다. 심지어 여기에 일론 머스크까지 쓴다고 하니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기업인까지 썼다고 하니까. 그럼 이게 좀 건강적인 문제로까지 번지는 게 아니냐. 사실 킴 카다시안이 썼다라고 하면 그냥 미용 목적으로 그랬겠거니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돈이 그렇게 많은 일론 머스크까지 썼다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좀 건강 쪽으로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딱 생각해봐도 뭐 살 빼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재용 회장이 쓴 당뇨병 치료제라더라 하면은 여러분들도 쓰고 싶죠. 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솔직히 이제 좀 건강해지려고 하겠지, 뭐 미용 목적으로만 건강 해쳐가면서 하겠습니까? 기업인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론 머스크와 킴 카다시안 발 다이어트 약 품귀 현상이 엄청나게 부각이 됐고, 여기에서 지금 이 노보 노디스크와 그리고 일라일리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을 좀 부각해서 쳐다볼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젬픽 같은 경우에도 그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 오젬픽 같은 경우에도 살 빼는 약으로서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근데 사회 문제로도 좀 떠오르고 있는데, 이게 요요 현상이 엄청 강력하다고도 얘기를 하고, 근데 부자들은 그냥 이게 또 요요 오기 전에 또 맞아가지고 그냥 뺀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으로 그냥 요요까지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이 뭐 이거 비싼 거를 계속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요가 더 심해져서 오히려 비만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경고하고 나서고 있고 좀 위험하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또 당뇨병 환자들한테 쓰던 건데 임상이 제대로 또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되게 되면 굉장히 또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당뇨도 마찬가지지만 비만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의사협회에서 이게 2013년도 기사예요. 이미 2013년도에서도 미국은 비만을 질병으로 공식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올해부터라고는 썼지만 이게 19년도 기사입니다. 19년도부터는 이미 고도비만 수술로 당뇨, 고도비만 치료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험 적용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비만으로 인한 치료나 수술들, 그리고 당뇨도 사실상 이게 보험이 적용되게끔 그 테두리 안으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넣겠다, 보호의 테두리 안으로 넣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의지, 그리고 이제 비만이 엄청난 합병증을 불러온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게 사실 건강 문제랑도 좀 연결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비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살찌고 거기에서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병의 근원이 또 비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시장 부각을 좀 시키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이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킴 카다시안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붐업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시장 가치가 거의 50조를 넘어선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을 주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노보 노디스크에서 이 비만약 위고비 출시했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신부전 증상도 이제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고 하니까 이게 미용 목적뿐만이 아니라 건강 목적으로도 사람들이 쓰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일라이릴리 주가인데 그냥 미친 듯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냥 암벽 등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게 바로 노보 노디스크. 지금 이것도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암벽 등반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이걸 이제 비만도 질병으로서 본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전 세계 과체중과 비만 인구 추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25년부터 2035년까지 지금 일단 과체중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도 과체중이거든요. 과체중은 그냥 길가에 치이는 게 과체중이에요. 그리고 비만 환자는 거의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인구 전망 추이를 봤을 때 인구 지금 2명 중 1명은 과체중이 될 거고 2035년만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한 10년만 지나도 여러분들 전 세계 인구 중 절반이 과체중, 그리고 전 세계 인구 중 4명 중 1명은 비만 환자로 분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이 그럼 얼마나 커질 거라고 보고 있느냐?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발표에 따르면은 전 세계 비만 매출이, 그러니까 비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시장 매출 자체가 4달러에서 지금 30년도에 500억 달러로 좀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적인 지출도 지금 치료제 상위 10위 영역으로 끌어올려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이 비만 매출이 500억 달러까지 커질 걸로 보고 있다 보니까 이 지출에 의해서 지금 치료제 상위 랭크 한 12위 안쪽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뭐 암이니 뭐 아니면은 뇌졸중이니 아니면 치매니 이런 것들이 엄청 부각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주로 다뤄야 되는, 우리가 이제 의학 그 협회라든지 의료계에서 해결해야 될 난제가 바로 비만 치료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 뭐 암, 뇌졸중 이런 수준까지 심각한 수준으로 이 비만 치료 시장이 커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분명히 사업성이 있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주가라든지 산업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27년까지만 하더라도 35% 정도 성장 전망이 내다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위고비를 포함해서 오젬픽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리베서스, 미온자로 이러한 제품들이 지금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오젬픽이나 위고비 그 다음에 리베서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에서 만들고 있는 거고, 이 미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일라일리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처방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2022년부터 해가지고 수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킴 카다시안, 일론 머스크가 이 트리거를 좀 터뜨렸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비만이라는 게 사실 이제 현대에 와서 생긴 질병이잖아요. 과거에는 못 먹어서 사람들이 죽어났지 많이 먹어서 죽었다라는 얘기는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 질병이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원래부터 이제 현대 들어서면서 이 시장 자체는 커질 거다, 아니면 이게 중요한 문제다라고는 했었지만 이 트리거가 되는 건 없었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 지금 그 다음에 킴 카다시안, 그리고 이전부터 부각이 되어 왔었던 이 당뇨, 이러한 문제들이, 합병증들이 지금 이번에 한번 터지면서 미국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 시장에서도 엄청나게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노보노디스크만 보시더라도요, 이 100년간 당뇨병 치료에 매진해온 덴마크 제약사인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당뇨병 치료에 지금 100년의 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라갑니까? 위고비 출시하고 나서 주가가 몇 배 올라갔어요? 거의 한 3배가량 올라갔습니다. 3배 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으로도 이제 책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길래 루이비통 시총까지도 이제 넘보느냐, 이런 걸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궁금해지죠.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부각이 되고 있고, 글로벌 제약사 중에서 이런 일론 머스크와 킴 카다시안이 불러일으킨 당뇨병 치료제들, 그리고 거기에 맞춘 이제 그 제약사들이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몇 배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보면 글로벌 추이가 지금 제약 트렌드 자체가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어요. 어디로? 당뇨병 치료제 쪽으로. 근데 여러분들 이 제약 바이오라는 것도 트렌드가 있거든요. 과거에는 치매 치료제가 엄청 부각이 됐었어요. 이게 증시가 올라갈 때마다 제약사들이 엄청 부각이 되는데, 2017년도만 하더라도요, 이때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치매 치료를 뭐 국가 책임제 하겠다, 치매 국가 책임제 얘기를 하면서 치매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때 당시 뭐 명문제약, 고려제약 미친 듯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때 당시에 17년도, 18년도 증시가 대세 상승장을 보여줄 때 단연코 그때의 제약 트렌드는 역시나 이제 치매 치료제가 가장 핫한 제약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뭐 다른 것들도 있었지만 가장 최근에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뭐 고려제약이라든지 명문제약 같은 이런 종목들, 특히나 이제 뭐 명문제약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7년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17년도, 18년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당시에 또 난리 났던 게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이 항암제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움직였었죠. 그래서 주가가 이때 뭐 그냥 더블 이렇게 올라갔던 게 명문제약이에요. 이미 그 이전부터 서서히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이 뭐 치매 고가 책임제니 이런 게 완전 트리거가 됐죠. 17년도부터 이미 그렇게 올라갈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었어요. 한 4,000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거의 10,000원 위로 올라갔으니까 2배 이상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어느 정도 테마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치매가 아니라 아무래도 당뇨병, 심지어 이때는 우리나라에 국한돼 있었는데 글로벌 이제 제약 트렌드 자체가 당뇨병과 그리고 비만 치료 쪽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의 이제 제약사들이 모두 이쪽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이라든지 그리고 임상이라든지 신약 개발에 몰두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보셔야 되는 건 바로 뭐 다른 여러 가지 제약사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당뇨병 여기를 이제 그 건드리고 있는 제약사들을 보셔야 돼요. 주식 투자하실 때. 혹은 비만 치료제 이쪽을 건드리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그런 기업들이 뭐가 있느냐? 비만 치료제를 건드리고 있는 기업들을 그럼 알려줘라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기업들도 제가 좀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저랑 같이 이제 자료 하나를 보실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노보 노디스크 글로벌 제약사부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보 노디스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위고비라는 거, 이게 임상 3상까지도 지금 나왔고 심혈관 질환 환자 대상으로도 지금 3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체중 심장질환 환자 대상. 이게 과체중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심장질환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심혈관 질환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엄청 심각한 거죠. 그래서 세마글루타이드 이런 것도 이제 노보노디스크에서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라이릴리 말씀드렸죠. 얘네가 탑2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가 지금 그래서 글로벌 제약 시총순위 1등 3등을 먹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이 정도로 지금 제약 트렌드 자체가 비만과 당뇨로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임상 3상으로 가고 있고 당뇨 치료제 임상 2상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 제품도 라타르 루타이드. 그래서 지금 글로벌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있다면,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하고 있어?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주식 하는 사람들은 뭘 봐야 돼?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주요 비만 치료제 요약을 보시게 되면 여기 노보노디스크가 있습니다. 기업명. 노보노디스크의 이 위고비 제품 가장 유명한 게 있고,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삭센다인가? 삭센다일 거예요, 이거. 삭센다, 이 두 개가 제일 유명합니다. 그 다음 일라이릴리, 그 다음에 릴라이릴리에서 운영하는 요거.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요거 지금 발음이 기억이 안 나네. 요거, 일라이릴리에서 하는, 요거,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같이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여기 두각이 되는 게 뭡니까? 그렇죠. 한미약품. 우리나라 기업이 여기 떡하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만 치료제 주요 전 세계 글로벌 기업 중에서 한미약품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기대가 되는 거죠. 다른 기업들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게 지속형이고 경구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는 주사로 맞아야 돼요. 이 그 비만 치료제가. 근데 나중에는 경구형으로서 그냥 알약으로 먹을 수 있게끔 먹는 약으로도 이제 개발을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거의 다 이제 주사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오케이, 뭐 위고비, 삭센다, 뭐 이제 모은자로 이런 것들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 덴마크 기업이나 이제 해외 기업들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누굴 봐야 되냐? 한미약품이 여기 떡하니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한미약품만 있지가 않아요. 이걸로 올라간 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한미약품 주가가 뭐 그렇게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핫한데 한미약품 왜 이렇게 안 갔지?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그 당뇨병 치료제로 주가 엄청나게 날아간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대표적인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이제 펩트론.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주가 보시게 되면, 와, 주가 올라간 거 보이세요? 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이거 10,000원도 안 했었거든요. 몇 배를 간 거야, 이게. 300% 넘었다니까 이게 거의 한 5배 올라간 겁니다. 펩트론은.
글로벌 제약사 한 3배 올라갔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거의 한 5배 이상 올라간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얘도 지금 비만 당뇨 치료제에 대한 그 물질 이전 계약 MTA라고 합니다. 요거 이제 맺으면서 기술 수출 기대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 기술 수출을 하는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시총이 뭐 순식간에 지금 거의 8천억까지 찍었었죠. 그래서 얘 이제 보시게 되면은 사상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펩토론이 여기서 끝나겠느냐? 아, 글쎄요. 일단 이 대장주로 자리 잡은 이상 재무 봐서는 거의 재무는 개판 5분 전이거든요. 도저히 찍을 수 없는 재무 제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찍으라고는 못하겠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괜찮긴 할 것 같다.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볼만할 것 같고 테마는 이쪽이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 다음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인벤티지랩. 인벤티지랩도 아주 강력하게 움직였죠. 그리고 이제 인벤티지랩은 괜찮은 게 뭐냐면은 괜찮다기보다는 제가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뭐냐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지금 현재 1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러면서 신고가를 쓰면서 부각이 된 게 이제 인벤티지랩이라서 여기서 이제 신고가 쓰면서 가는 이 흐름에서 추가적인 급등 랠리 또 노려볼 수도 있겠다. 혹시라도 조정이 나오면 한번 또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도 비만 치료제 기술 이전 논의가 나오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펩트론도 그렇고 인벤티지랩도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술이 있어가지고 이런 기술 이전 관련된 기대감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돈을 버는 애들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매출이 지금 뭐 37억 1년 동안 적자를 엄청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도 진짜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기대감만으로 펩트론 지금 막 적자 보고 있는 애가 8천억 갔다 그러면 이거 좀 불안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조금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인벤티지랩은 역시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근데 그래도 시총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 조금 덜 무섭다 정도? 요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얘네가 지금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봉 LS 대봉 LS가 있는데요. 대봉 LS 같은 경우에도 올 한 6월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습니다. 지난달 지지난달이죠. 7월달에 이제 거의 수직 상승하고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순이익으로 돈을 좀 벌고 있는 애들이에요. 적자는 안 보고 있다. 그래서 난 저런 거 너무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대봉 LS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대봉 LS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2005년도 이때 상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장한 지가 오래됐죠. 따끈따끈한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벤티지랩 같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돼. 막 2년도 안 됐죠. 인벤티지랩은. 대봉 LS 그 다음에 펩트론은 1년 한 얼마나 됐어? 한 1, 2, 3, 4, 5, 6, 7, 8 한 10년이 안 됐죠. 한 9년? 9년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인벤티지랩도 그렇고.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기업들 위주로 굉장히 핫하게 올라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요 테마가 움직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애가 이제 애니젠인데요. 이 애니젠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도 한번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좀 후속타로 움직이고 있어요. 다른 애들 갔는데 애니젠은 왜 안 가? 해가지고 얘도 좀 올라간 그런 느낌.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매출은 나고 있지만 영업이익 순이익 다 적자 보고 있는 만년 적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의는 하셔야 된다. 근데 애니젠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추세적으로 한번 고액으로는 아니지만 소액으로는 노려볼만 하죠. 그래서 진짜 테마 좀 애매한다 하시는 분들은 고려해볼 만한 기업입니다. 장기 투자까지는 아니어도 테마 보고 간다 하시면은.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 테마가 붙으면서 일동제약이 오늘 상한가 갔고 일동제약 홀딩스도 완전 점상을 가버렸습니다. 그대로 그냥 상한가 들어 올렸죠. 이만큼이나 요즘 이 비만 치료제랑 당뇨가 핫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일동제약그룹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좀 테마 성향이 너무 센 것 같아요. 일동제약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비만 치료제는 주사를 놓는 건데 이 먹는 비만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일동제약이 먹는 당뇨랑 비만 신약 후보를 지금 일상 계획을 승인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지금 이렇게 완전 점상을 가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약사들도 이런 거 이제 시도한다 얘기만 나오면 아마 이제 점상 가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비만, 당뇨 여기에 막 비의 비만의 비, 뭐 당뇨의 당자만 붙어도 이제 막 날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워낙에 지금 시장에서 뜨겁기 때문에. 그리고 뭐 대원제약 같은 경우 이제 마이크로니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여드름 패치제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여드름 나면 거기 패치제 붙이죠. 그게 아주 미세한 돌기 같은 게 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마이크로니들인데, 요거 이제 비만 치료제로 마이크로니들로서 진행을 한다 하면서 임상 일상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원료 개발 담당을 같이 한 게 이제 대웅제약이거든요. 그래서 대원제약이랑 이제 대웅제약을 같이 엮어가지고 묶어서 보시면은 될 것 같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제약사 중에서 유일하게 진짜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볼 만한 건 저는 한미약품이라고 봐요. 근데 그냥 테마가 안 붙은 것 뿐이죠. 그래서 내가 진짜 좀 건강한 매매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저는 추천은 아닙니다. 근데 저라면 한미약품을 볼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매출도 그렇고 순이익이나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잘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안정감 있게 주가를 들어 올릴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비만 치료제 테마까지도 붙어준다면 충분히 또 랠리를 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조금 건강한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면 한미약품을 보는 거고, 내가 이 비만 치료 딱 테마를 보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애니젠, 그리고 펩트론, 그 다음에 인벤티지랩, 이런 기업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굉장히 핫해지고 있는 시장이고 아주 뜨거운 시장이기 때문에 과거에 2017년도 18년도에 뭐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 그리고 치매 관련된 종목들이 제약바이오 시장을 장악하는 대표적인 핫 이슈였다면, 이번 다음 상승장에서는 뭐 상승장이 바로 올진 모르겠지만 제가 유가가 너무 많이 치솟고 있어가지고 한번 시장을 박살냈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장을 박살냈다 상승할지 아니면 그대로 상승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점 대비 시장이 엄청나게 무너져 있기 때문에 다음번 대세 상승장, 그리고 이번 제약바이오의 주인공은 바로 누가 될 것이다? 네, 당뇨와 비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당뇨와 비만 치료제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임상을 하고 있거나 기술 이전, 거기에 테마가 불고 있는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거기에 관련된 관련 기업들까지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기업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에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단타장의 전문가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